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8,590원으로 결국 최종 확정했습니다. 원래 10,000원을 사실은 막 기대하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요. 어쨌든 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 모두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연 얼마나 변화가 생기는 건지 직접 정부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실의 김경선 국장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장님 먼저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확정됐는데 이 금액으로 확정이 된 배경 이게 정확히 뭘까요? 네, 그 최저임금 법에 따르면은요, 최저임금은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그 안을 결정해서 노동부 장관에게 통보를 하면 네. 노동부 장관이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서 최종 결정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노동부에서 이의제기 이 내용 등을 이의제기는 항공노총에서만 들어왔는데요. 그 내용을 검토해 볼 때 그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심의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 위원회 결정 과정을 쭉 지켜봤을 때 그 특별히 내용이나 절차상으로 봤을 때 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대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보통 10,000원 정도 그 근로자 측에서 10,000원 얘기하고 뭐 이 사측에서는 또 그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 얘기하고 이러면서 줄다리기가 좀 심해질 것 같았는데 갑자기 생각보다 되게 싱겁게 사측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10,000원 요구는 노동계가 이번에만 요구하시는 건 아니었고요. 예. 2016년도 최저임금 결정 때부터 계속 노동계 목표는 목표 아니었죠. 계속 네. 10,000원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한꺼번에 10,000원을 하기에는 과거에는 뭐 한 70% 인상까지 가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였고, 이제 이 논의 과정은 저희가 12번에 걸쳐서 전원회의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서로의 요구안을 좀 노동계는 조금 더 낮춰달라, 공익위원 쪽에서. 그 다음에 경영계는 처음에 삭감안을 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다는 이유로 해서. 네.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서로 조율을 해가면서 최종 제시안을 제시하도록 했고, 마지막으로 제출된 최종 제시안이 노동계가 6.3%, 그 다음에 경영계는 2.87%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최종안을 갖고 결정을 한 것이죠. 네. 뭐 여기서 말하는 뭐 퍼센테이지는 좀 약간 임의적으로 나온 거긴 하겠죠?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네. 6.3%는 3년 안에 최저 10,000원 달성이 되는 금액이고요. 네. 네, 3년 안에 10,000원 되는 금액이고 2.87%는 네. 그 경영계에서 그 자리에서 주장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언론에 공개한 내용을 보면 이 물가 상승률 1.1%에다가 물가 상승률 전망치 1.1%에다가 네. 경제 성장률은 그 전망치는 2.5%인데 정부 전망치는 최근에 이제 이 실적치가 1사분기 실적치가 전년 동기 대비 1.7%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친 것이다라고 경영계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제 경영계 주장이 좀 받아들여진 것 같은데 이번에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두고 한국노총이 아까 이의를 제기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네네. 한국노총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2.87이라고 하는 이 퍼센테이지 산출 근거가 부족하지 않느냐, 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오히려 더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이의를 제기했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저임금은 원래 최저임금 법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근로자의 생계비, 네. 그다음에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해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번 결정 과정에서도 계속 그런 통계 등을 중심으로 해서 전원회의에서 같이 논의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최종적으로 이렇게 투표를 해서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삭감한 물가 상승도 못 미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1%였는데 경제 성장률을 이 전망치로 하면 2.5%고 실적치로 하면 1.7%인데 사측 주장은
최근에 성장률 같은 경우 전망치와 실적치가 너무 격차가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셨고, 노동계에서는 그 두 개를 합치면 3.65 나오는데 2.87은 그거 적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결국 삭감이냐 아니냐 하는 이런 인상률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이게 답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노사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기준이 좀 달라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신 거예요? 네. 그렇군요. 지금 여당 내에서도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시기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자는 내용이 나오기도 하면서 이번에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도 속도 조절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이 그렇게 된다면 일관성이 없는 거다, 이런 비난이 또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근데 아까 제가 법률적인 절차나 이런 과정을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임금은 정부가 임의로 이렇게 속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요. 네. 노사 공익의 3자로 구성된 독립된 의사결정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가 그 수준을 결정하고 거기에 특별히 위법적인 요소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 결정되게 되는 구조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봤을 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그 법상에 아까 말씀드린 4가지 근로자 생계비라든가 이런 4가지 결정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또 경제나 고용에 미친 영향, 그리고 또 국민적인 수용도, 이런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결정한 거라고 보고 그걸 존중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기보다는 노사정이 서로 합의를 해서 상황 변화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참작해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 방향으로 꼭 가야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시죠. 지금 그렇다면은 그 중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이번 최저임금 소폭 상승을 두고 서로 간의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특히 주휴수당 폐지 목소리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네, 그 차등 적용이나 주휴수당 폐지 요구는 그 경영계에서 한 2년 지금 전부터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을 때부터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신데요. 예. 사실 이번에 그 논의 과정에서도 최저임금위원 논의 과정에 제가 거기 계속 참여했었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도 이 차등 적용이나 주휴수당 주휴 시간을 포함한 월 한산액 경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요. 예. 표결까지 가서 차등 적용, 지금 현행 법상으로는 업종별 차등 적용은 가능은 합니다. 근데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표결을 통해서 안 하는 걸로 했고, 또 주휴 시간을 표기한 월 한상의 경기, 그 의미는 사실 주휴수당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법상으로는 지금 인정하게 돼 있는데, 법령상으로는 예. 이걸 공식적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 부분도 역시 표결을 통해서 하지 않는 것으로 이번에 결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경영계에서 주장하시는 것 중에는 업종별뿐 아니라 규모별 차등 적용도 필요하다라고 하시거든요.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규모별 차등 적용 문제는 사실상 근로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좀 상당히 발생할 수 있고요. 더 어려운 사업장, 작은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들한테 더 낮은 임금을 준다는 것이 더 정말 최저임금이 보호해야 될 대상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휴시간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굉장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제도 개선을 한다 안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을 최저임금위원회 자체에서도 먼저 논의를 하셔야 되는데 현재 그 근로자위원들이 사퇴하시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시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려서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업종별, 규모별 차등 적용이 논의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좀 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단 이번에는 안 하는 걸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그 외국인 근로자를 두고 있는 그 영세기업 같은 경우에 이들에게는 숙식비가 원래 보통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숙식비 지원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달라 이런 요구가 있다 그래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 숙식비를 외국인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급여 이외에 따로요? 예. 급여에 포함시켜서 주는 거죠. 그게 포함시켜서 주는 급여의 항목 중에 숙식비가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근데 그거는 작년에 법을 개정해서 숙식비도 명확하게 월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주는 경우에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은 아닌데 연도별로 제가 5개년에 걸쳐서 숙식비는 넣을 수 있게 현금으로 명확하게 지급되는 거는 넣을 수 있는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고요.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도록. 네. 그런데 현물로 지급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런 가운데서 그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노동계에서는 나는 어디도 참여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또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해서 이 최저임금위원회 존립 자체가 위기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간의 의견 대립이 특히 제도 개선 문제를 둘러싸고 의견 대립이 심각한 건 사실이고요. 그렇죠. 예. 네, 노동계 의원님들이 이제 사퇴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봤을 때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뭐 최저임금 수준 결정뿐 아니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발전을 위한 뭐 연구나 건의 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금년도 통상 최저임금 결정 시기에 이제 모이셨다가 그다음에 헤어지고 다시 모이시고 이러는데, 최저임금 결정 시기는 내년 최저임금은 이제 결정이 됐고, 그 다음 해 최저임금을 내년 보통 3월부터 심의를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 전 단계라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 개선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라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할 수는 있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노동계를 좀 기다려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여쭙겠는데요. 그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 있습니다. 예컨대 뭐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런 분들 혹은 프리랜서로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그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저희가 최저임금은 제대로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걸 많이 일단 최저임금 금액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고요. 예. 내년도가 8,590원이고 그게 월급으로 따지면 179만 5,310원, 그러니까 180만 원에서 한 4,690원 정도 부족한 금액인데, 그렇죠. 이 부분을 정확히 알려드리고, 그리고 또 지방간서마다 저희가 최저임금 준수지원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에 위반됐다 그랬을 때는 거기에 신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그 영세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공인노무사나 이런 지도 상담을 통해 갖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스스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의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과 함께했습니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2부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함께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 당정의 대응 방안 짚어보겠습니다.